안녕하세요. 예, 유진상입니다. 오늘은 대북멘토에서 지수다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개발자 신고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가지를 좀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대북멘토하고 전자신문이 이제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좀 10명, 결과만 딱 말씀을 드리면 10명 중에 7명이 폐지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0년도 4월 설문조사를 했을 때 66%가 이제 폐지를 주장을 했었는데요. 지금 한 4% 정도 올라가 있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신고에 참여한 이제 개발자 중에서도 또 이제 90%는 폐지 또는 개선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지수다에서는 개발자 신고제 이대로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2부에서는 개발자들의 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나오신 멤버들이 저희하고 같이 설문조사를 참여하셨던 그 전자신문 성현희 기자 모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인 라이프 장선진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OKJSP 허광남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잘생긴 사람은 맨 마지막에 하는. 원래 주인공은 맨 마지막입니다. 역시. 여자분이시군요. 제가 좀 하정우 닮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두 분 신고하셨나요? 저는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저도 안 했습니다. 왜 안 하셨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하라는 압력이 있었는데 네. 이 제도 자체가 주는 그 어떤 목적, 그 다음에 거기서 주는 효용 이런 것들이 없다고 생각해서 계속 버티다가 안 했습니다. 그럼 네. 팀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하면은 그 경력이 그 당시 9년에서 한 4년도 안 남게 줄어버려요. 그래서 왜냐면 전에 다니던 직장 폐업이 됐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다 있긴 있는데 또 이직에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좀 네. 커뮤니티 위험하다 그러면 회사를 나오고 그래가지고 회사 좀 많이 옮긴 편이라서 그리고 제가 그거를 요구하는 쪽에 일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했어요. 지금 허 팀장님 얘기 들으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오늘 얘기하려는 내용이 함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좀 이제 좀 본격적으로 개발자 표본을 잘 구하시네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좀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설문조사 결과를 성 기자님이 좀 설문조사 결과를요? 예, 좀 해주실래요? 저희가 이거를 3월 초에 진행을 했고요. 총 600명이 좀 넘게, 700명이 넘게 응답을 했고요. 이 가운데서 이제 377명이 신고제에 참여한 개발자였어요. 그나마 좀 많이 나온 편이었죠. 네. 실제로 이제 저희는 신고한 사람들의 의견을 조금 초점을 맞춰서 저희는 기사를 썼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33.9%. 근데 이거를 개선해가지고 유지해야 된다라고 답한 사람이 80%. 예, 80%. 그러니까 30%의 신청한 사람 중에서 그런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대 3이었어요. 반대가 7이었어요. 네, 반대가. 네, 전체적인 700명의 그 응답자 수에서는 폐지해야 된다가 7, 유지해야 된다가 3. 약간 여기서 이제 대북멘토하고 전자신문하고 이제 결과는 같지만 이제 논점의 차이가 조금 있죠. 저희는 어떻게든 이제 제도를 개선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쪽으로 논조를 좀 쓰긴 썼었는데 저희는 약간 이제 폐지 쪽으로 이제 조금 논조를 맞췄었고. 네. 두 분 의견은 좀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OKJSP 제 사이트에 3월 13일 날 제가 그 지경부에서 주최하는 토론회 갔었어요. 네. 그 다음에 그 IT 노조 쪽의 위원장님도 거기 가셨었고, 그 다음에 신고제를 자기가 신고하려고 하는데 사이트 응답도 잘 안 되고 막 열받아가지고 그걸 청와대 민원을 올린 여자 개발자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도 5년 차신데 그분도 이제 연락이 가서 그 토론회 오셨었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코사라고 하죠. 그 네, 코사 쪽, 네. 그쪽에서도 이 담당하시는 분 오시고, 그다음에 직영분도 오시고 해가지고 대략 한 14명 정도, 15명, 20명 좀 안 되게 모여가지고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네. 네네. 일단 첫 번째로 얘기됐던 거는 그 2월 26일부로 그 등급제는 폐지가 됐다고. 아, 2월 26일부요. 네네. 그러니까 네. 두 달? 예, 두 달 아직 안 됐죠. 네. 등급제가 그 중요한 이유는 돈하고 관계가 있어요. 초급, 중급, 네. 고급. 잠깐만요. 고급. 등록제랑 신고제랑 등록제, 아니, 등급제하고요. 아, 등급제. 네. 등급제죠. 네. 네. 등급제는 등급제. 폐지되고 그냥 신고제로 경력을 이렇게 보증하는 식으로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제도가 왜 나왔냐라고 이렇게 딱 봤을 때 그쪽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기억나는 거는 그 정부 프로젝트, 공공 프로젝트는 그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그 품질을 위해서 인력이 제대로 들어와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개발자의 복지라고 할까? 개발자가 그 뭐 못 받는 거, 제대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그 제가 기억하는 건 지금 그건데, 그 두 가지가 대명제로 해서 나왔던 거고요. 사실 이 제도가 2008년부터 뭐 1년 동안 이렇게 등록비 면제해가지고 이렇게 시행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는 그 개발자에 대한 처우 때문에 개발자들이 이렇게 막 어디선가 이거 우리가 좀 해줘, 뭔가 있어서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해가지고 계속 논의가 됐었어요. 제 OKJSP 사이트가 지금 4월 21일 날 11주년 난상 컨퍼런스를 하거든요. 근데 11년 동안 이렇게 개발자들, 자바 개발자들이 많이 오는 사이트고, 이 사이트에 이제 그 자바 개발자들이 어디 많이 있냐면요, SI 프로젝트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쪽 기술이나 PHP나 이런 쪽은 소수고요. 금융권부터 시작해서 공공기관, 그 다음에 또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라든지 뭐 삼성 SDS의 애니프레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웬만한 것들이 거의 다 자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자바 개발자들이 SI 쪽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공공이나 금융 쪽에. 그래서 이쪽에다가 공공에 딱 계약이 잘 돼서 이렇게 풀린 얘기는 별로 많이 못 들었고요. 그러니까 공공이나 아니면 그 SI 프로젝트의 가장 큰 문제는 그거잖아요. 하도급. 가불병정은 기본이고 무기경신 임계까지 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딱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겠죠. 노력을 해서 딱 생겼는데, 나온 그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 누가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개선이 계속 필요하죠. 그래서 어쩌저쩌 해서 지금 이제 한 3년 4년 왔죠.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등록을 안 했는데, 이게 생길 때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경력자들한테는, 그러니까 제도권 밖의 경력자, 대기업 밖의 경력자들, 지금 SDS 10,000명, 뭐 CNS 몇 명, 그 다음에 해서 한 4만 명 정도가 대기업에 속한 소프트웨어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제도가 회사에서 다 해줄 거예요. 그리고 대기업을 다니는 소프트웨어 그분들은 이직률도 작아요. 근데 비전공자, 그 다음에 저도 전자공학과 나왔지만 그 삼성 SDS 멀티 캠퍼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6개월간 하고 그 PC방 알바 하고 있는데 장모님 되실 분이 자네 거기서 일하면 안 한다, 결혼 안 시킨다 그래가지고 PC방 야간 알바를 그만두고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갔는데, 자동차까지 저보다 더 이제 비전공 문과 쪽인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쪽에 안 있고 이렇게 쉽게 취직할 수 있는데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안정적인 직장이나 안정적인 월급을 받지 못했는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처음 신입들은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경력을 처음부터 깔끔하게 이렇게 그 정리하고 기록하고 보증해 주는 데가 생겼으니까. 근데 한 4년차 이상, 3년차 이상
그 좀 연수가 쌓이고 그거를 증빙을 하기 힘든 사람들은 좀 불리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제가 그 작년 보도자료에서 봤는데 그 제가 계속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아무리 잘생겼어도 많이 아무리 잘생겼어도 어떻게 잘생겼는데 잘라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론이 안 나지. 하정우 같이 생겼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면 하정우면 저는 이승기게요. 나 갈래. 앉아있어. 좀 화장실에 갔다 왔어요. 결론 내세요. 동참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그냥 따르게 결론을 낼게요. 지금도 OKGSP 오시면 네. 그 등급제로 계속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말이 좀 많죠. 등급제예요, 아니면 저희 등록제. 신고제, 신고제. 호사에서 만든 네. 이 제도 기술자 신고제. 네. 네. 그거에 대해서 말이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팽팽해요. 예. 글을 남기는 사람들이 다 남기는 건 아니겠지만 글을 남기는 사람들이 팽팽하게 남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를 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했냐면 애써서 그렇게 했는데 왜 또 없애냐, 말이 되냐, 그럼 뭐 대안을 내라라는 게 그분들의 얘기입니다. 요 정도까지 할게요. 네네. 아유 보게요. 장 대표님은 어때? 좀 너무 기셨어요? 앞에서 잘 설명을 질문이 뭐였지 난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 뭐냐고 물어보셨어요. 좀 제 생각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로 그 우리가 신고를 뭔가 한다고 하면 네. 사실 이제 특정한 바운더리를 치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화물차 기사도 기사가 되려고 하면 사실 신고를 하고 화물차 기사로서 활동을 하고 그 조합에 들어서 그 조합에 맞게 뭔가 일을 따오고 거기에 맞는 일들 거기에 걸맞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위사 같은 경우에도 위사 면허증을 발급받고 그 직업에 대한 어떤 안정성을 얻는 대신 그 직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신고제에서 저희가 그럼 과연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신고를 하면서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어떤 평균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을 잘하기 위한 환경이 개선된다. 그리고 거기에 뭐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 개발 쪽은 항상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머리 아프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재교육시켜서 좀 더 높은 품질의 소프트웨어 아니면 트렌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뭔가 다른 부가가치가 있다던가 그러면 저는 이 제도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가끔 담배를 피우는데 저는 세금을 반 이상 내고 있거든요. 네. 담배 가게에. 네. 네, 담배 가격에. 근데 저한테 오는 거는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좀 더 세밀하게 해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게 있으나 마나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지금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 소프트웨어 라이프라는 업체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SI를 합니다. 저희가 어떤 SI를 하냐면 첫 번째로 저희가 밖으로 나가는 SI는 안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퍼블릭 클라우드하고 관련 있는 SI만 해요. 근데 저희 고객이 만약에 소프트웨어 품질 단가를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저희는 과감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플러스 이상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거. 왜 그러냐면 저도 이번에 면접을 진행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관련된 어떤 능력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열정. 저는 그 무엇보다도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열정이 정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열정이 사실은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전반적인 자기가 하고 싶은 목표.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내가 한 분야를 하고 싶다. 그 분야를 열심히 하고 싶다. 그러면 회사에선 뭘 해줘야 되냐면 거기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친구가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그 친구를 저절로 잘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개발 제도라는 게, 이게 신고제라는 게 신고를 해서 내가 어떤 분야에 정말 뭔가 잘하고 싶고 거기에 맞는 것들을 일도 좀 알선을 해주거나 아니면 제 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준다고 하면 소프트웨어 전반적으로 이 제도가 생긴 취지가 제가 생각해 볼 때 신고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자체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개발자들의 어떤 여건이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이 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 이미 8만 원씩 갖고 가시잖아요. 최소한 8만 원?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거는 어디서 나온 수치예요? 오늘 이거 인터뷰비가 8만 원?
그 등록비 8만 원이었어요? 3만 원으로 알고 8만 원은 있어요. 아니에요. 아, 8만 원은 아니에요. 잘못 알았습니다. 3만 원, 3만 원. 네. 어쨌든 간에 3만 원 중에 만 최초 신고할 원이라도 때 3만 원. 아, 최초 최초 신고할 때 신고할 때? 3만 원이고. 최대 8만 원까지 어떻게 되던데? 아, 그래요? 1년에 변경 5번 뛰면 아, 변경하고 네. 변경 수수료나 뭐 예, 이 뛸 때 수수료 막 여러 가지 수수료가 한 5천 원 정도 네. 건당 나오니까. 네. 수수료 자기가- 때문에도 이슈가 있죠. 그 일단 수수료 얘기는 이따 좀 이따 다시 좀 나눌게요. 근데 그건 그렇게 큰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네, 아니요, 어쨌든 근데 제- 잠깐만요. 네, 설문조사 결과에 보면은 네. 그게 나왔어요. 문제점으로 지적된 게 1, 2위가 나왔었는데 1위가 뭐였냐면 이제 기술자의 능력 평가 기준이 잘못됐다가 31%로 1위로 나왔고 그 다음이 경력 입증하기 힘들다. 아까 네. 허 대표님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등록비랑 갱신 비용이 비싸다도 15%가 나왔어요. 이게 무시 못할 이슈긴 해요. 사실상. 제가 그때 네, 토론에서 물론- 딱 들었던 것 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그 협회도 운영비가 안 나온대요. 아니 근데 근데 협회 이거 일단 다시 얘기해요. 이거는 저도 지금 계산을 대충 때렸는데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인당으로 따지면 근데 이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죠. 초반에는 무료로 진행했었다면서요. 예, 일 년. 초반에는 무료로 이제 했었어요. 그때 안 하는 개발자들은 다 돈 내고 지금 해야 동력을 되는 거죠. 했었고요. 예. 근데 사실 이 제도가 공신력을 나중에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가치를 제공해 준다면은 그 3만 원이 뭐가 아깝겠죠? 그쵸. 그렇죠. 아깝진 않아. 아깝진 않은데 그만큼 못 받고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전혀. 개발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사 불만을 변호사나 아니면 그 뭐 이런 연봉 한 1억 받는데 평균 연봉 이런 데 다니면 뭐 3만 원 3만 원 뭐 계속 있어요. 깜깜이지 않겠어요? 네. 근데 네. 저는 이 제도가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갑을까지만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이 돼요. 네? 뭐? 갑을 아, 갑을. 일까지만. 에 다니는 개발자만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이 돼요. 가불에 다니는 그 개발자들을, 프로젝트 그 매니저 예. 플러스 그 이상이 단가 선정하려고. 네. 아니요. 받는 금액도 네. 그렇게 차이가 안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뗄 때 뭐 15%, 20%씩 떼가고 브로커비로 가져가니까 네네네. 매니지먼트 비로 가져가니까 음. 이 제도가 제대로 이렇게 시행이 된다 그래도 하도급체에 대해선 그 두 번째 명제 있잖아요. 개발자의 복지나 이거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 이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산업구조 있죠. 지금 뭐 오늘도 제가 어디서 들었던 얘기 중에 의하면 4대강 이렇게 해서 일자리 만든다고 했는데 아 오늘 4대강까지. 네. 좋아요. 아니, 이런 게 디스다구나. 뭐야 댐 건설하는데 그 한국어 구호 안 외치고 중국어로 구호 외치고 막 그랬대요. 어? 일 시작할 때. 그래요? 네. 워낙 왜냐면 중국에서 인구가 많이 넘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을 이렇게 거기서 쓴 게 아니라 공사장에서 다 외국인 써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것도 결국은 하도급 문제잖아요. 그쵸. 네. 근데 개발자도 지금 무진장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중국하고 베트남 뭐 이런 베트남 인력으로 이렇게 하려고. 근데 이미 대기업들 중에서 뭐 밝히기는 어렵지만 뭐 대기업들은 이미 인도나 인도, 베트남에 벌써 하도급 주고 네, 있어요. 네, 네. 뭐 잘 알잖아요. S. 네. 그 L. 단위 자체가 몇만 명 수준인데 네. 지원하는 그. 자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이 제도가 주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봐야 되고 저도 소프트웨어 대표 회사의 대표이지만 이 제도가 있어서 저희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 입장에서도 제일 더 안 좋은 건 저희는 클라우드 쪽을 하기 때문에 기본 단가 이상을 좀 더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위험 비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소켓 통신 같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요. 프로그램 만드는데 더 기본 공수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인력 몇 명 들어가는 거 가지고 단가를 계산하려고 하면 저희도 계산을 못해요. 거기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 네. 기준이 잘못됐다는 그렇죠. 거죠. 저희는 위험 부담이 훨씬 큰 소프트웨어를 단순히 만들고 있는데도 경력가지고. 불구하고 네. 투입되는 인력이 몇 명이냐. 그럼 저희는 최소한 더 좋은 개발자, 그러니까 10명 개발자보다 사실은 2~3명의 아주 알찬 개발자를 좀 더 키우는 익스퍼트 그룹을 꿈꾸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그냥 단순하게 니네 몇 명 들어갔잖아. 몇 명 들어갔으니까 얼마야? 이렇게 따지면 저희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저희 회사에서도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솔루션을 만들어서 솔루션을 납품하는 회사 이런 쪽으로 변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야근 수당도 같이 줘요. 야근을 반드시 하게. 아, 야를 또 하게. 아, 그래요? 집에 못 가게. 그래서 방금 이제 그런 인력 문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등급제 아까 2월 26일자로 이제 폐지됐다고 했는데 등급제에 대한 그 불만도 되게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IT 업계에 있었더라도 뭐 2년간 코딩만 한 사람하고 2년간 뭐 좀 고급 언어 쪽으로 했던 사람들하고 제가 작년에 똑같이 뭐 이렇게 그것도 신고제랑 같은 거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말아먹은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요. 예. 그거 등급제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될 거예요. 그 아이폰을 개발했던 친구가 구하기 힘들잖아요. 네. 근데 아이폰 프로젝트인데 아이폰 뭐 제가 강의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 키우면서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겠다고 만만하게 봤죠. 네. 또 턴키로 받아서 하는 것도 처음이었으니까. 근데 그래서 알던 사람 이제 한 사람을 하다가 아 이게 시일이 지나니까 한 사람 가지고 안 돼. 한 명 더 집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이제 아이폰 개발 경험이 없고 그냥 똑똑한 개발자였는데 둘이서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OKJSP 이 앱을 만든 친구를 알고 있는데 네. 이분이 신고하신 분이에요. 근데 전졸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중급인가 지금 이제 고급대나 막 그랬을 텐데 네. 그분이 그 실력이 어떻게 되냐면 그 두 사람을 써가지고 열흘 보름 동안 이렇게 낑낑맨 거를 그 사람은 한 시간 만에 끝내봐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 낑낑 매던 사람도 경력이 이 개발자하고 연차 수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급제가 실력을 이렇게 보증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되고요. 저는 그거 프로젝트 어떻게 마무리하죠? 갑자기 결론은 나 어떻게 하지 이걸로 바뀌셨어요. 이 문제는 리사들 세계에서도 제가 알기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리사들도 경쟁이 지금 되게 심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리사들 안에서도 면허는 받았지만 예를 들어서 암 전문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력 차이가 너무 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안에서도 사실 저희도 자정작용 아니면 경쟁 체제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리사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발자는 자기가 개발한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홍보하는 수단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의사들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A 병원 암 전문 병원의 그 전문의예요. 그러면 그 병원이 앞서서 홍보를 합니다. 왜 홍보를 하느냐? 그 사람한테 가서 암 치료를 받는 건 거의 병원의 수익도 하고 두고 환자 입장에서는 네. 무조건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저희가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 거기서 고객 정보 빼고 핵심적인 거 빼고는 나머지 오픈소스화하고 저희 직원들이 어떤 IT 전문 그 잡지나 아니면은 번역이나 아니면 저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라는 그 직업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 의사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명예직이에요, 우선. 명예를 쌓으면 쌓을수록 자연스럽게 부가 같이 따라오는. 그리고 거기에 맞게 그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또 똑같이 비슷하게 시간을 노린 만큼, 들인 만큼 사실은 수익을 얻어요. 의사들도 병원에 가가지고 그 쉽게 얘기하면 수술도 하고 상담 진료도 하고 해야 사실은 수익을 벗잖아요.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그 좀 좋은 프로그래머 지금 옆에 보면 화관장님처럼 유명한 분을 이렇게 저 바람을 이렇게 거기다 잘생겼어. 그건 좀 인정해요. 그 지금처럼 사실 병원에 가서 컨설팅 하듯이 환자들 대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직접 집도도 하고 프로그램도 짜고 하면서 사실은 부가가치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프트웨어 그 기업들이 약간 좀 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의 핵심 개발자들을 좀 더 밖으로 내놓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동시에 개발자들의 마인드가 사실 코드만 보고 있는 마인드가 좀 많습니다. 근데 원래 그게 맞아요. 그분들은 그게 일이야.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이 자꾸 TV만 보고 있고 의사 관련된 새로운 그 의료 관련된 새로운 지식을 못 보고 있다고 하면 의사로서의 경쟁이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게 맞지만 회사에서 뭔가 홍보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떼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 환경적인 분위기 플러스 자기 노력이 같이 들어가는 그런 좀 노력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 등급제 아무 소용 없어. 근데
근데 등급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네. 보다 보니까 잠깐만 등급제랑 신고제랑 계속 지금 계속 혼란해서 쓰고 있는데 그쵸. 되게 혼동 되게 지금 심해요. 저희는 신고제 얘기하고 있는 거 신고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방금 전에 등급제 얘기를 조금 아, 했었고 조금 하시긴 등급제 하셨죠. 얘기를 해서 좀 네, 설명해 드린 맞아요, 거고. 맞아요. 네. 신고제 이제 얘기를 막 하다가 제가 이제 막 하다 보니 이제 보다 보니까 이거 도대체 신고제를 누구 머리에서 나오면 참 궁금해요 저는. 탁상머리에서. 예. 그러니까